자, 일단 저는 이제 부동산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 윤현묵이랍니다. 자,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 이 중개사감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 오는 목적은 딱 두 개. 첫 번째 뭐냐? 조금 더 단축된 시간 속에 공부를 하는 방법. 두 번째, 합격해서. 가장 중요한 인맥. 이 중개사는 가장 큰 게 뭐 인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커난 가면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아마 한 7월달 넘어가면요. 일본 혼자 공부했던 사람 온다고. 충분히 합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왜냐면 나중에 가서 인맥 쌓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어쩌면 동영상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이 뭔가 하면 딱 두 개. 내가 혼자서 공부했을 때 어떤 공부 시간을 허비한 시간보다 학원에 어떤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그래서 실제 보면 훨씬 더 합격될 확률이 높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강들은 뭐 이게 실제 실강이 훨씬 합격률이 높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 어떤 합격생 중에서 우리 이제 학원 와서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또 혼자 공부한 사람이 있죠.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아마 인강이 한 20% 정도 합격된다. 전체 합격률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은 한 5% 정도? 나머지 대부분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 원목적인 어떤 가장 큰 장점은 압축된 시간 속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건 사실 이제 제일 큰 건 합격된 후의 인맥,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맥을 잘 쓰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그래서 만약 우리 여기 이제 합격을 다 되면요. 결국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 동기라고. 그럼 결국은 어떤 이제 중개하면서 어떤 사건 등이 터졌을 때 내가 잘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죠. 이야기 다 해준다고. 근데 이 다른 어떤 기수가 오면 절대 안 가르치죠. 왜? 나만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니까.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원에 오는 목적, 그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하여간 시간 될 때마다 같이 좀 이렇게 좀 잘 어울려 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이 중개사가 아마 이제 우리 좀 젊은 친구 좀 많은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제가 가장 보는 이유 같습니다. 이 중개사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이거예요. 자기 어떤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중개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마 이제 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50세 이상 넘어간 분이 이제 퇴임해서 어떤 직장들을 가진다면은 딱히 가질 직장이 뭐 있을까? 자격증 있는 직장. 물론 꽤 많다죠.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또 저기 공인노무사, 세무사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 연세를 가지고 변호사 공부를 한다? 사실 같은 거? 이건 약간 무리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안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법무사는 적어도 한 4, 5년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약간 좀 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이거 이해는 딱히 사실 할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게 이 직종이 상당히 굉장히 직종입니다.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그 이제 우리 최근에 자꾸 좀 잔소리 같지만 국가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인중개사 입에 보니까 우리 AI 이용해서 하여튼 자격증 어떻게 한다 이런 말 가끔 나오잖아요.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없는 나라 없다고. 다 있다고. 비록 이런 걸 이용하면 권리 분석은 잘할지언정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우리 공인중개사 가장 큰 이 중개사가 전국만 해도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물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여기 있던 서울, 저기 지방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이란 건 결국 각 지역은 다 틀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물건, 이 동네에 있는 중개사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비록 등기, 하청, 인념 이건 참 잘 알겠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라면 이걸 알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10억, 20억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고 터지면 원룸 책임질 거예요. 국가 책임 책임질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상한 짓 뭐 말하고 있는데, 절대 없을 리 없다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공인중개사는 없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나중에 우리 중개사법에 공부해봤지만, 중개수수료가 0.4에서 0.9거든. 그럼 대충 한, 10억짜리 해봐야 얼마입니까? 한 1억 안 되지. 그죠? 1%에도 1억 안 된다고. 1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10억짜리가. 근데, 미국은 중개수수료 얼마인지 압니까? 4%에서 9%야. 게임이 안 돼. 다른 거야, 이게. 그럼 9%면 결국 약 10% 되는데, 10억이면 1억, 중개수 1억 아닙니까? 왜 이게 높겠냐고. 높은 이유고요. 그 물건 관련된 게 워낙 금액이 큰 거야,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게 중개사법 보면, 우리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어. 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 얼마 이런 적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한 장이 한 장. 근데, 실제로 미국은요, 여기에 한 18장이 있어. 집 딱 들으면 대문의 색깔부터 다 적습니다. 그만큼 중개수를 비싼 만큼 상세히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고 터지지, 그 업자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중개사를 계속, 사실 좀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뽑는 이유가 뭐냐? 뽑는 이유 이겁니다. 남북 통일되었을 때까지 그 생각하는 거죠. 거의 포함돼서 계속 또 뽑는다, 사실은. 그래서, 이 통일되면 대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는 통일되면 가장 큰 게 뭐 있습니까? 하여간 한국 올라가지,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올라가겠습니까? 공장 갈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보라고. 공장 올라가지. 두 번째 뭐, 주택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따라가야지? 중개사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중개사가. 근데 이 웃기는 게 자본주의 사회는 보니까 북한 애들은 훨씬 자본에 대한, 돈에 대한 개념이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게임이 북한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에 많이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것처럼 연구한 친구들 꽤 많습니다. 우리 중개업체 중에서도. 딱 터지지. 바로 간다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동독 수도가 통일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중개업 자체가 어떤 돈을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사실 하나라고. 지금도 아마 지금 10억짜리에 1억, 한 0.9% 한 1000. 양타면 2000 아닙니까? 돈을 번다면 1년에 한 3건만 해도 웬만 이 직장이 나을걸? 그죠? 그래서 또 그런 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거에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뭐, 중개사 강의도 하지만,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뭐인가 하면, 도시재생. 군포시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거기 있는 지역 좀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줄 목적은 뭐합니까? 지역의 어떤 뭐 가루들 정비해주고 지붕등을 개선해주고 또 그 지역의 어떤 테마등을 만들어서 관광 유입해서 지역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고. 옛날에는 우리 주로 뭐 했습니까? 지역이 낙후되면 뭐 했죠? 재개발했지. 그죠? 근데 재개발했는데 이 재개발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동네에 상당히 낙후된 주거지역이 있으면 요 주택을 철거하고 이제 아파트 짓는 거 이렇게 지으면 집값은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면 가장 큰 맹점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 동네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건 내몰리는 거지. 이런 거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재개발 사실 궁극적 목적은 이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높여줄 목적인데 오히려 더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지역은 뭡니까? 이렇게 지역을 재생해서 이 지역 주민이 그냥 계속 살면서 조금 더 이 지역 주민 삶을 높여줄 목적이라고 사실은. 이것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실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제가 좀 이런 걸 좀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제가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말해주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중개업자는 뭐는가 하면 도시재생지역은 돈 안 된다 생각해.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어떤 작전이야. 우리 재생하고 있는 사람끼리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 돈 안 된다 자꾸 한다. 왜냐면 된다고 하면 업체 들어올 거 아니야. 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실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6대 광역도시 보면은 뭐 서울 뺀 나머지 대전, 부산 이런 거 가면 중구란 게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 있는 거지. 그죠? 남구, 서구, 동구 있으니까. 중구가 원래 보통 보면, 시청이 있다고 하시면 옛날에. 근데 웃긴 게 중구는 옛날에 보니까, 태생 쪽 제일 처음에 이제 도시 형성될 때도 이제 들어온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꿔낸 적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웃기는 게, 아이러니하게 뭔가 하면, 부산시든, 대구시든, 광주시든, 중구가 뭐있는가 하면,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 있어. 워낙 이 골목이 다닥 붙어 있으니까. 또 이게 조만간 재가를 되면 결국은 파시해야 될 거 아니야. 이중비용도 하거든. 안 한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그런 지역이 원래 이제 재생하기 전에 뭔가 하면, 평당 땅값이 보니까 한 200층 하던 게, 200, 300 하던 게, 재생한다 딱 말 나오니까요. 갑자기 1000만이 넘어가는 거야. 이런 일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나면 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군구에 가면은 아직까지 이런 이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도시가 들었는데 요대 아직 안 들었단 말이야. 응? 시인데도, 응? 군인데도. 그러면 물어보죠. 도시가스 들어설 수 있는 들어선 지역과 들어서지 않는 지역은 집값 차이 있을까? 당연히 있겠지. 그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요직이 어쨌든 요직은 조만간 도시까지 들어설 거란 말이야, 이게. 들어서는 순간 벌써 집값 집값 벌써 한 30% 차이 나. 근데 이런 시나 이런 이제 우리 각각 있는 대도시 말고, 그죠? 이런 시군 가면은 집값 사실 그렇게 안 비싸거든. 해봐야 보통 1억, 2억이라고. 1억이라 치자고요. 1억 치자고. 치면, 은행 대출 한 60%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중에 4천만 있으면 내가 살 거 아니야? 막말 말해서. 4천 중에 오자면 뭐합니까? 우리 전세점 결국 뭐예요? 한 2천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세 깔고 월세 준단 말이에요. 그 월세가 뭐한데? 은행 이자란 말이야, 이게. 이런 게 기업 투자야. 이런 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상한 거는 한 방에 훅 간단 말이야, 이거는.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실제 내 돈 2천 들어갔지.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한 3천 뛰었다 생각해보자고. 실제로 뭐 있습니까? 내 돈 2천 투자기 돈 3천 번 거란 말이야, 이게. 개념이 좀 다르단 말이야, 생각할 때. 이런 게 나중에 지렛대효과라 쓰는데, 응? 그러니까 저건 중개업 앞에서 그런 걸 자꾸 보시라고요, 자꾸. 그리고, 자, 일단 제가 중개사 일단 전망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시 재생하다 보니까 거의 일본에, 지금은 이제 일본 어떤 이것 때문에 거의 안 갔었는데, 일본하고 어떤 관계는 악화되기 전까지 일본에 거의 제가 출장을 1년에 한 3번, 4번 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좀 관계 좋아지면 일본 좀 가보시라고요. 가보면 중개활동이 달라져. 한예를 설명해 줄게요. 우리 중개사무소가 뭐 앞에 이렇게 이제 여기 점두 광고인데, 여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물건 나있죠? 그죠? 근데 우리 물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물건 보니까 이건 매매, 임대, 월세 막 섞여 있잖아. 그죠? 근데 일본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면 얘들은 합리적인 게 여기 써놨습니다. 매매, 임대,
임대 이거 전을 쓰겠다죠? 뭐 상가 또는 뭐 다른 그 동네에 특색이 있는 거, 아니면 뭐 분양 같은 거, 이거 딱 써있고 맨만 쭉 다른 거, 전을 쓰면 쭉 다른 거 이렇게. 그러면 거기 앞에 딱 물건 볼 거 보면 어디 쓰는지 보이지? 보이면 그 거기에 들으면 이미 나는 알고 있는 거지. 아, 얘는 어디 관심 있다 벌써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할 말이 계획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계약 어떤 성공률 확률이 높겠지. 전혀 하고 어서 오십시오. 뭐 때문에 묻는 보다도 이미 간파했을 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러한 걸 내가 자꾸 이제 좀 회사하면은 조금 중개할 수 있는 성공이 달라질 것이고. 그죠? 좋은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쉽진 않지만은,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은, 왜 저 이 말씀인지 압니까? 말을? 우리 원래 중개를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뭐, 막말하면 돈 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좀 이것 좀 자꾸 이제 중개업인가 이러면 서비스업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경영지주사거든요. 우리 부동산 쪽에 학위를 갖고 있는데, 요건 하는 이 직업이 이겁니다. 중소기업들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요. 진단해주고 어떤 이제 필요한 거 갖다 해주는 건데, 그거하고 소상공인들 창업 등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이제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해보면 결국 이런 겁니다. 돈을 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이면서 한번 좀 물어서 보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보다, 나 같으면 이거보다 고객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만족을 충족시켰을 때 성사될 확률, 하고, 내 주간마켓 쏘아붙여 성사될 확률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 고객이 어떤 만족 얻으면 무조건 이 물건 구매하게 돼 있을 거예요. 구매하면 결국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결국 마케팅인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이제 보험에서 쓰는 광고할 때 뭐랍니까? 고객 감독, 고객 가치 창출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중개할 때 자꾸 있죠?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이건 결국은 고객을 감동시켜야 하는 거예요. 고객 가치를 창출해 줘야 된다고. 그 고객이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것 같은 물건 제시해 주는 거라고. 또, 만족할 수 있게 그 물건 갖다 있으면 만들어줘야 돼. 물건 갖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된다면 그런 걸 좀 하시면 아마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중개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 설명했지만 물건, 센가 몇 개만 있으면 내가 승사시키면 1년에 일반인 연봉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개업을 좀 한 친구들은 보면 그렇게 일 많이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보통 한 4, 5개 하고 나머지, 논다고. 그 노는 게 이러고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친구 만나서, 정보 수입이지, 사실.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수업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훨씬 높은 어떤, 좋은 물건을 가져간다고, 항상.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중개업이 지금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이런 계층에서 용나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몇 번만 그냥 확 튈 거니까. 이게 중개업이라는 게 중개업에서 뭐예요? 1년 연봉이 0이 되는 분도 있고, 1년 연봉이 10억 되는 분도 있죠.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내 노력량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는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다른 게 이 목적이고, 다운한다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면은, 실무하는데 제가 실무보다 더 중요한 건 뭘 하는 거면 저 같으면요. 이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적이 뭐 있습니까? 풍수가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나도 명리를 한 10년 공부해서 한 사람인데, 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나는 단지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있을 걸 판단하는 거야, 나는. 그거 할 목적이지. 그럼 그 풍수에 갖고 내 돈 못 벌어. 경매 같은 거. 그 경매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경매 공부하면
일반인들한테 경매 의뢰합니까? 안 해. 다만 내가 어떤 돈 벌 목적이지. 그죠? 그런 것보다 오히려 고객의 어떤 마음, 심리, 이런 걸 파악해서 고객이 좀 간절함 돼 있지. 궁금한 데를 살살 건드려서 뭐 있습니까? 물건 파는 거라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고객이 충분히 만져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고객을 자꾸 속인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 물건, 나라면 그 물건 가치가 있거든. 그래 해보라고. 그럼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자, 일단, 그런 어떤, 이제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종종 이제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그러한 어떤 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부터 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어쨌든 중개업자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친이 용납할 수 있는 직업이 이것밖에 없어, 사실은. 아까 했지만 몇억 불을 벌 수 있고 몇십억을 벌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 아는 친구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중개업하고 있는데 얘가 여자인데 원래 40여덟인가 되는데 한 3년 동안 열심히 남 밑에 가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공부를 좀 하더만 한 3년 지나니까 집안 두세 개 가지더라고. 나름 어떤 이 말빨이 좀 좋아. 고객 같아서 응대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정되게 중개업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원래 공부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출제 우리 다음 장면 봐볼게요. 자, 이거 되게 잘 할 줄 몰라서 한 7, 8년 전에 이걸 해보고 지금 거의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이 전자철판은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출제에 대한 범위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은요 크게 3개 장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총론, 그다음에 강론, 그다음에 감정평가 3개 있는데 우리 과거에 보니까 출제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총론이 매년 딱 3개. 그다음에 강론이 30개에서 31개거든요. 그다음 보니까 감정평가 한 6개, 7개인데 그 실전 출제빈도 가장 높은 2편인 강론이죠. 그죠? 요즘 우리 1편에 보니까 감정평가, 부동산학은 크게 4개 장돼 있는데, 나 같으면요. 자, 잠시,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우리 공부하면서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거 다 사신문학이죠. 개론 과목은. 이거 다 맞출 생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하면서?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수 맞출 분이 있냐고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서 하겠지만 내가 하겠지만 공부는 절대 뭐 있습니까? 무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얍삽하게 나을 것만 딱 하고 있죠. 나머지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실제 이거 가지고 뭐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연구하겠지만 학자니까 여러분 오직 목적이 뭔데? 시험만 하면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실무에 쓰는 게 그런 의미 없어 그거는. 그 실무 같아 실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자 보세요. 여기 우리 1편이 총론 약 한 80페이지, 페이지가 8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2편의 1장이 경제 이렇게 한 8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잠시만 요 전체가 한 80페이지인데 여기에 매년 3개 나오는데 21회 때는 여기 시험에 전혀 문제 안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 1장은 매년 4개, 6개 나온다고. 물어볼게요. 공부한다면 잠시 총론 먼저 할 거요? 여기 있는 뭐 1장 경제 문제 할 겁니까? 원어로 먼저 할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출제빈도 높은 공부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책 다 보지 말고. 제가 좀 더 하지만 뒤에서 하겠지만 앞뒤 연결 안 돼 있어,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인가, 우리, 대학생들 봤을 때, 어떤 학개론, 학원론, 들어봤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체에 있는, 그 과목 전체 내용을 한 강이 조금 좀 맛보이는 거, 즉, 선보이는 것이 앞뒤 연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제가 좀 다 이거 모른다 해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분리돼요. 별개. 그럼 나 같으면, 이 책 다 안 보겠다고, 이거.
그러니까 최대한 얍싸게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 중에서 우리 목표, 한 몇 개 몇 개 맞출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 목표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면, 근데 우리 60점이 몇 개죠? 24개지. 뭐죠? 60점이. 문항수가. 나 같으면 아주 적당하게. 요거 맞추면 먹자하겠습니다. 25개. 65점. 그럼 이 말은, 역으로 해볼게요. 14개는 틀려줘도 관계없다는 거지. 우리 좀, 생각 좀 얍싸게 해보자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내 공부할 양이 준단 말이에요. 주는 만큼 내가 그만큼 스트레스 덜 쌓인단 말이거든. 왜 무시하고 공부하면서 이 스트레스 쌓이냐, 이거요. 그죠? 100점만 해서 어떤 상준은 아니야. 맨날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제가 되게 친한 사람이 13회 때, 나 되게 친한 사람이 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법무사 하고 있지만, 이때 시험을 쳤어. 1차 시험을 쳤는데, 자기 말에 하면 민법은 1차가 민법 개론이죠? 그죠? 요걸 보니까 100점을 다 맞췄대. 근데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요걸 시험을 딱 치러나니까 60분이 딱 지나더래, 시간이. 그때는 우리 시간이, 1차 과목은 개론 40분, 40분 총 80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20분 가지고, 이제 개론 문제 푸는데, 이 과락 나온 거예요, 과락. 이 세상에 제일 덩신이가 아닙니까? 왜 덩신인지 압니까? 아니, 과락 보세요. 한번 따져볼게요. 과락이 얼마요? 40이지. 그러면, 요 총 합정이 몇 있으면 120만 되면 어쨌든 평균60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가 80이 맞던, 90이 맞던, 100이 맞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정신은 뭐 있습니까? 이거 맞추기 위해서 시간 소명이 과락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제일 덩신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돼, 공부는. 약간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출제비 높은 우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세요. 다시 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래 보니까, 요건 딱 정해져 있어. 나 같으면 실제 보니까 우리 1편은 나올 게 거의 정해져 있는데, 개념, 분류, 특성 있죠. 여기서 거의 매일 한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오면 앞에 있는 개관 또는 속성이 나오지만, 그러면, 나 같으면 이제 공부할 때, 다시, 총론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먼저 공부하고, 완벽히 끝내고, 그때 시간 남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앞에 1장의 개관이 5장에 있는 속성을 공부하겠다, 나 같으면. 그거 희미한 거 아니에요? 조건은 뭐 앞뒤 연결 안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개론이 앞뒤 연결 안 돼 있어. 그러나, 민법은 처음부터 공부해, 처음부터. 순서가 있어, 이거. 민법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를 뭔가 하면, 아마 이제 우리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다들 봤을 거죠? 봤는데, 가장 큰 거 이거 같습니다. 각각에 있는 과목들마다 특성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접할 수 있어. 그죠? 그 특성을 빨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개론 과목은 앞뒤 연결 안 돼 있다, 각 단락마다. 그래서 단락별로 공부하시는데, 하여간 우선 여기는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강론이 총 이게 6개 장이 있거든요. 1장이 경제, 2장 시장론, 3장 정책, 4장 투자, 5장 금융, 6장 개발과 관리, 마케팅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 출제 보면 가장 높은 게 뭐지? 투자가 제일 높습니다. 4장인 투자가. 이 투자가 보통 8개 나오거든요. 보통 거의 대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은 게 뭐 있으면 금융 한 5개, 6개 나온다고. 그 다음 높은 게 뭐 있냐 보니까 저기 있는, 1장의 경제와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정책.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중에 반드시, 그러니까 꼭 맞출 문제가 있어요. 이건 틀리면 안 돼.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문제 있어. 자, 거기는 뭐냐, 이거요. 개발, 관리, 마케팅. 이건 틀리면 안 돼. 한번 딱 그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딱 정해 있어요, 미리. 전체 있는 내용 중에 15% 여기서 나온다. 즉, 6개, 7개 보통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통 여기 나오면, 여기 있는, 평가 3방식이 있죠. 이거 보통 시험 나옵니다.
자, 어려보시고, 그 다음에, 뭐, 가격 공시는 보통 게 나오는데, 그럼 자, 잠시. 원래는 좀 문제가, 자, 이 문제를 하면 참 중요한 게 출제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전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원래 출제인들은 보니까, 출제했던, 그럼 등급을 봤을 때, C급 교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출제인들이. A급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 그 말은 뭔가 문제를 갖다가 이 이상을 막 빚고 오는 거야. 개론 거면 그렇게 꼬면 안 되거든. 뒤에 좀 더 보여주겠지만. 좀 질 떨어진 교수 좀 몇 명 나온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설명하는가 하면, 이 걔들도 우리 수업하는 봅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욕을 해야지 그냥 쪽팔리는 알지.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자, 이렇게 봤을 때 특이한 건 원래 이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우리 투자가 뭐지? 투자가 옛날에 매년 8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유독 4개 나왔어, 4개. 그 말은 보니까 우리 투자에 대해서 어떤 집중력 관심 있는 보다 사실 법을 전공했던 친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법. 그러니까 시장론이 보통 이렇게, 정책 7개 나왔고요. 그러니까 공법을 친 것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경제편이 좀 나온 거지, 사실은. 뭐,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 계산 문제 거의 매년, 10개 정도가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원래 31일 때 9문항 나왔던 특징이 있는데, 요건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게 박스형. 박스형은 뭐 이런 겁니다. 다음 어떤 내용과 관련돼 있는 거. 이렇게 내서 뭐 있습니까? 1번 기억 니은 디귿, 2번 뭐 니은 디귿 위험. 이런 형태 보니까 문제가 우리 보통 거의 나면 잘나봐야 매년 이렇게 한 3개, 한 6개 보통 나오거든요. 원래 17개 나왔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박스형 내면요, 이게 웃기는 게 보통 사람 문제를 2번, 3번 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뺏을 목적이 있어, 사실. 요번 시험 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잔머리보다 좀 내용을 잘 내갖고 문제를 선별을 해야지. 박스는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그런 장난친 거는 그렇게 하여튼 문제를 잘 낸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 항상 이건 정해 있어요. 상중하인데, 우리 상위 30%, 그 다음에 중위 40%, 하가 30% 무조건. 맨 낼 때. 그런데, 이게 상중 이 말입니다. 하라는 건 그냥 단순 암기형. 중이란 건 약간 이해를 요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상이란 게 응용력인데, 근데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중할 시험 내면요. 여기 30%, 그 다음에 여기에 40%, 그 다음에 30%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낸단 말은 뭔지 압니까? 밑에 있는 이걸 손대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뭐 있습니까? 이 상급을 더 올리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인지 압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느낌 전체 문제가 더 훨씬 어렵게 생각된다고. 그 순간 뭔가 하면 점수가 보통 평상시 점수보다 한 2개 또는 3개 떨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옛날에 이제 우리 후배가 하여튼 이쪽에 담당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그 예병 물어봤어, 한 10년 전에. 야, 우리 수험생 중에서 실제 시험 끝나면은 요 평균 55에서 65점 차이가 전체 한 몇 프로 정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그 지난번에 열심히 분석해 본 것 같아. 우리 실제 시험 쳐갖고. 해보니까 이 속에 얼마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60에서 65% 들어가 있답니다. 요 10점 차이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한 개 실수 있냐 안 따라 이건 내 목숨이 거의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그럼 보세요. 요걸 좀 더 올리면은 2개 또는 3개 확 떨어져, 이게 점수가. 사실은 이 상급이 우리가 문제 맞출 게 아니야. 우리 손이 떠난 거야, 사실은.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사람들 느낌이 뭔가 하면 왠지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 손대지.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못 풀어. 틀려. 실제 통계해보면. 왜? 이 잔상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뭐 나중에 이건 문제 푸는 방식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이쪽만 계속 손대야 돼. 요것만. 상하에 그냥 제껴버린 거야. 처음부터. 과감하게.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제 나왔으면 당연히 공부한다면,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제빈 높은 걸 우선 먼저 하겠다고. 그 민대수 제일 높은 게 누군데? 자, 일단 보니까 경제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3장 있는 정책. 그 다음에 4장 있는 투자. 5장 있는 금융. 요것만 해도 거의 아마 점수 60 나올걸? 충분하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제, 정책, 투자, 금융, 요 4개 장만 되어 있죠. 4개 장 해봐야 책 이게 페이지가 전체 600페이지면요. 한 50페이지 안 됩니다. 300 안 된다고. 600페이지 중에 250페이지만 그 정도면은 60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책 그거 다 볼래? 난 안 봐. 나올 만한 거 딱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다면. 자, 일단 그걸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공부에 대한 방법인데, 요건 제가 좀 쉬었다 할게요. 조금.